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해본 마케팅 사례 중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1년 만에 연매출 30억을 만들어 본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꽤나 재미있었고 꽤나 인상 깊었던 광고주였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20년 10월쯤이었죠. 강남의 신사동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미팅을 가집니다. 이제 막 법인을 만든 지 3개월, 브랜드를 런칭한 지는 1개월, 어린 대표 두 분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공장과 계약을 막 끝낸 패션 잡화였습니다. 신발과 가방은 아니고 특정해서 말하면 바로 티가 날 수 있어서 어떤 제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분은 제품을 바로 보여주셨고요. 저는 제품이 매우 매력적이라 너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죠. 재미있는 것은 두 대표님은 정말 어떻게 팔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알려달라고 해주셨죠. 마케팅 예산과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목표 매출액입니다. 목표 매출액을 세워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죠. 이게 설정이 되어야 흔들림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예측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연 매출액은 3억이었습니다. 월 2,500만 잡아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하다는 것, 대표님 두 분의 월급과 각종 유지비하고 약간의 유보금을 잡으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소박하죠. 문제는 준비된 사항도 소박했다는 것입니다. 제품만 있고 판매를 위해 준비된 것은 그저 뚝딱거리며 촬영한 몇 가지의 모델샷 그리고 제품 눕기 정도? 그마저도 폰카로 촬영된 것이죠. 즉 마케팅 소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 이걸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망설여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꽤나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 연 매출액 3억 원, 통상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상정할 때 20에서 25%를 잡고 돌립니다. 마케팅 예산은 광고 예산이 아닌 전체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간 예산이죠. 연 매출 3억 원이라고 하면 연 6,000에서 7,500 정도, 월 500만 원 수준의 마케팅 예산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 예산 중 광고 예산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미루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더불어 네이버의 브랜드 검색, 그거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미디어 믹스 따위는 나올 수 없는 요소죠. 대표님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내용 다 해주실 수 있냐고요. 두 분의 의지는 명확했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제가 주문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딱 한 개만 보호한다.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못 돌린다.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광고주 보고 광고를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도 매우 큰 손해다. 대신 못해도 2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내 우리 제품과 결이 맞을 것 같은 크리에이터들을 찾고 그들에게 무가로 컨텐츠를 올려줄 수 있도록 확보해라. 혹시나 비용을 요구한다면 정말 최저로 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의 마케팅 예산이다. 2달간 500명을 확보하고 그들의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컨텐츠는 모두 영상으로 목표를 하자. 두 분의 의지를 불태웠고 꼭 해내기로 했습니다. 는 개뿔. 두 대표님은 2주째가 되었을 때 나가 떨어졌습니다. 검색하는 것도 DM을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엄청 혼냈습니다.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두 분은 제게 욕만 안 했지 두 분이서 정말 제 흉을 많이 봤을 겁니다. 가진 거라곤 제품밖에 없는, 하지만 팔아야 하는 브랜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인력과 시간을 갈아넣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직원조차 없다면 대표가 갈려야 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을 찾아서 지급을 한다? 그들에게는 무슨 이점이 있는가? 그들의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는 것이고 본인들도 협찬을 받았다는 나름의 기분 좋음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극초반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좋은 컨텐츠를 뽑아준 분들에게 평생 제품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대표님 두 분은 총 30명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주가 되었을 시점 그분들의 컨텐츠가 올라갔고 원본 파일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리트윗하며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상들을 어떠한 편집도 없이 곧바로 광고 세팅을 했죠. 8주차가 되었을 때 30개 중 2개의 터진 영상이 나왔고, 그때 동시에 대표님들도 노하우가 생겼는지 30명이 아니라 100명의 추가적인 크리에이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달간 끈질기게 제공하고 문의하고 비비고 비빈 결과 소재 100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30개 중 2개가 터졌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고 2명의 크리에이터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평생 이용권도 지급해 줄 것이며 앞으로 요청하면 얼마든지 제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2명의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이 터짐과 동시에 이 2명의 크리에이터들의 팔로워가 늘어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윈윈이 되어버린 겁니다. 2명의 크리에이터들은 제품 없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자체적인 칭찬 컨텐츠를 제작해 또 올렸고, 이것과 관련하여 댓글에 브랜드가 등판하며 화제가 크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의 자축 파티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추가적으로 확보한 크리에이터들에게서도 역시 터지는 소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해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노렸던 팬 마케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앰버서더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 학고 중에 학고 브랜드와 서로 열심히 해서 가치 큰 인플루언서, 이미 서사부터 굉장히 맛있죠. 16주쯤 되었을 때 터진 영상들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안 터진 영상들을 그에 맞춰 새롭게 편집을 하여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캠페인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편집 X 온리 전달받은 영상 그대로. 2. 편집 O 전달받은 영상 약간 편집. 3. 터진 영상 편집 X 대신 증액 캠페인. 4. 터진 영상 편집 O 안 터진 영상들 종합 편집. 예산은 3번과 4번에 제일 많이 분배되었고 1번과 2번 캠페인은 CPM에 맞춰 진행했고요. 여기까지가 대략 4개월 정도 시점입니다. 이 순간까지도 대표님들께서는 직접 크리에이터 확보에 집중했죠. 소재 기획이요? 그걸 왜 합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즈음 매출에 여유가 생기자 직원을 1명 채용하여 2명이서 하던 일을 3명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재의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회사는 너무 많이 몰려든 소재 제작의 양에 치이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재미있게도 매출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특히 터진 영상들에서 파생된 소재들은 정말 압도적인 효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매출 수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브랜드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였습니다. 앞선 터진 영상에 크리에이터들의 팔로워도 늘면서 윈윈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죠. 이때 정말 제품 관련 댓글이 많아졌다고 했고 대부분 답변도 귀찮아서 그냥 우리 브랜드를 태그했죠. 자연히 피드에 쌓여있던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도 있으니 고객들은 더 다양한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단 고정 컨텐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객들의 관심은 더더욱 올라갔습니다. 프로필에서 SEO 백링크 작업으로 만들어둔 자사몰 URL을 타고 들어오며 브랜드 검색을 하지 않은 단점마저 상세하게 되며 SEO 순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메타 태그 작업은 미리미리 제가 해 두었고요. 완벽한 선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브랜드의 DM창은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들을 테니 올려주세요가 아닌 그들이 보내주세요가 되었죠. 직원을 3명 더 채용하고 최대한 빠른 응대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컨텐츠와 댓글 팔로우에 따른 이벤트 상품 발송. 팔로우는 빠르게 들어갔으며 매출도 빠르게 늘어갔으며 자연스럽게 광고 예산도 늘어갔습니다. 매출액이 늘어가니 25%까지 가던 예산을 30%까지 늘려보며 더 많은 광고 노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님들의 주 업무는 이제 크리에이터 확보가 아닌 신제품 개발과 팬들과의 소통이었죠. 대략 8개월 정도 되었었던 시점,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시작합니다.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실시하려 했지만 매출 상승폭을 크게 올려보며 무엇이 가장 매출액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SKU 분석을 위한 ABC 분석을 통해 집중해야 할 상품군을 잡아봤습니다. 객단가 분석을 통해 2만원 초반의 객단가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찾아냈고 앵커링 효과를 통해 객단가를 3만원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출액의 기여 변인을 찾기 위해 상간 분석과 회계 분석을 진행해보며 적정한 광고 예산을 찾아본 결과 매출액의 20%가 제일 적당한 것을 알 수 있었죠. 오히려 매출액 상승에 기여한 것은 발행된 컨텐츠
컨텐츠 수와 컨텐츠 재생수였습니다. 컨텐츠를 확보해서 연동해서 광고를 돌리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는 증거였죠. 약 한 달간의 분석을 마치고 그대로 적용했고 다행히 판단이 맞았습니다. 광고 예산은 줄었으나 매출액이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결과일 뿐인데 대표님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한 에이전시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된 2021년 10월 연매출액은 30억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셋은 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2주 만에 포기한다고 했던 과거를 서로 놀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어린 두 대표는 결혼을 했고 브랜드도 2개가 더 늘어 3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쳐줬으니 내재화해야죠.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사실 그게 맞죠. 플래그십 스토어도 출점했고 현재 마케팅 팀장마저 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니 오히려 에이전시와 함께 한다면 그닥 좋은 모습을 외부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케팅팀 직원만 7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제 함께 만나 소주 한잔하며 또 과거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현재는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또 다른 도전을 할 예정이고 이번에도 꽤 많이 고민하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인스타그램 하나로 매출액을 바꿔버렸습니다. 초반에 목표했던 부분이 잘 굴러가자 나머지는 알아서 선순환이 나와 나중에는 괜찮은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저는 크게 엄청난 것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에 추중했고 선순환 구조에 대해 고민했죠. 제가 대단해서요? 대표들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다 아는 방법인데 안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초반 부분, 나머지는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운혜였습니다.